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무소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스태틱 그리고 파이널 키워드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태틱과 파이널 키워드는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필드, 그리고 메소드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키워드인데요. 실제로 이 모든 기능들을 이번 강의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저희가 학습을 진행을 할 텐데, 그 이유는 저희가 이후 3강에서 배울 상속 관계에서 이 관련 키워드들, 그리고 이너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정의하는 내용들을 먼저 학습을 해야 거기에 스태틱과 파이널 키워드의 기능들을 학습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스태틱 그리고 파이널 키워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학습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태틱과 파이널 키워드는 클래스에도 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필드나 메소드에 붙일 수 있는데, 저희는 필드와 메소드에 붙이는 것 위주로 우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관련된 예제가 이 교재에 보시면 왼쪽 오른쪽에 나뉘어져 있는데, 보시면 스태틱 이그잼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필드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붙였을 때, 그리고 스태틱 블럭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스태틱 메소드를 정의한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파이널 이그잼이라고 해서 필드에 파이널 키워드를 붙인 것, 그리고 이 메소드의 파라미터에 파이널 키워드를 붙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 파이널 키워드와 스태틱 키워드의 기능을 정리를 해보면, 자, 스태틱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정적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정적 필드 혹은 정적 메소드를 정의할 때 선언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정적 필드, 정적 메소드와 비교되는 개념은 바로 인스턴스 필드 그리고 인스턴스 메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파이널 키워드는, 자, 필드에 정의했을 경우 한 번 초기화만 가능합니다. 즉, 초기화라는 것은 변수를 선언하고 그 변수에다가 값을 대입하는 것을 하는데요. 이 한 번의 초기화만 가능하다라는 것은 값의 대입이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이후부터 이 파이널 키워드가 붙은 변수에 값을 대입하려고 했을 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cannot assign이라는 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초기화를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 스태틱과 파이널 키워드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그 기능이 다소 달라지는데요. 그 내용들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파이널 키워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파이널 키워드는 클래스, 필드, 메소드, 그리고 지역 변수와 파라미터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미리 각각의 기능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 클래스의 파이널이 붙을 경우에는 상속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속 금지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여기 필드, 그리고 지역 변수, 그리고 파라미터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회만 초기화가 되는 거죠. 즉, 초기에 한 번만 이 어사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새로운 값을 대입할 수가 없고요. 이 메소드에 파이널 키워드가 붙으면 오버라이딩이 금지예요. 금지의 의미를 갖는 기능을 갖는데요. 이 클래스와 메소드에 파이널이 붙는 내용은 이후 3강에서 저희가 상속을 배우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필드 그리고 지역 변수와 파라미터에 이 파이널이 적용됐을 때 어떠한 기능을 갖는지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드 지역 변수 파라미터에 이 파이널을 적용을 하게 되면 한 번 초기화한 이후에는 다른 값으로 변경할 수 없는 기능을 갖게 되고요. 자, 이 파이널 필드에 초기화를 진행할 때
그 초기화를 진행하는 시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래 코드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메시지라는 필드를 정의를 하고요. 거기에 파이널 키워드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 메시지라는 필드에 초기화는 한 번만 가능한데요. 그 한 번만 가능한 초기화를 언제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필드를 선언할 때 바로 어사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 초기화 블럭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초기화 블럭에서 이렇게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설명을 위해서 하나의 코드에 넣었지만, 자, 제가 필드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초기화를 했다면 이렇게 초기화 블록을 만들어서 또 초기화했을 경우 여기에서 에러가 발생을 해요. 저는 설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넣어 놓은 거니까 지금 이 코드는 에러가 나는 코드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초기화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생성자에서도 이렇게 초기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생성자에서 이렇게 초기화를 하겠다라고 하면 초기화 블록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필드를 선언하면서 초기화하지는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하고요. 초기화 시점은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드를 선언하면서 초기화하는 게 가장 먼저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초기화 블록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필드를 선언하면서 초기화하든지 아니면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하든지 이건 선택으로 초기화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내용을 잠깐 지우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이렇게 메소드 안에서 자, 파라미터를 정의할 때 이렇게 파이널 키워드를 적용을 해서 전달인자로 어떤 값을 받았을 때 그 값이 메소드 내에서 변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파라미터로 받은 이 메시지라는 이 전달 파라미터에다가 새로운 메시지를 넣으려고 하면 지금 저는 주석 처리를 해 놨는데 다음과 같이 cannot assign이라는 에러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파이널 키워드가 붙은 변수, 지역 변수 혹은 파라미터 그리고 필드는 1회 초기화만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파이널 키워드가 필드, 지역 변수, 파라미터에 붙는 것은 그 내용이 쉬워요. 이렇게 한번 초기화만 진행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파이널 키워드가 붙었을 때 그러면 언제 사용하느냐 부분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일단 우선적으로 스태틱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을 설명드릴 거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너 클래스를 이야기할 때 익명의 이너 클래스,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정의할 때 그때 익명의 이너 클래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때 파이널 키워드가 한 번 더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은 이 파라미터 혹은 이 메소드 내에서 파이널 키워드를 적용하는 경우인데요.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스태틱 키워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태틱에 대해서는 먼저 필드에 적용하는 것과 이 메소드에 적용하는 것을 나누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스태틱 키워드를 필드에 적용했을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태틱 키워드를 필드에 붙일 경우 정적 필드 혹은 클래스 변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정적 필드는 해당 클래스로 만드는, 즉 생성하는 모든 인스턴스 객체들이 공유하는 변수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클래스 변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객체를 인스턴스화 하게 되면 각 인스턴스마다 가지고 있는 필드들이 메모리에 할당이 될 텐데요. 이 스태틱 키워드가 붙은 필드는 인스턴스화를 할 때마다 잡히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스태틱 메모리 영역에 잡혀서 공유하는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공유하는 데이터라고 먼저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내용은 이 메모리 구조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먼저 코드를 조금 보도록 할 텐데요. 아래 코드에 보시면 student라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거기에다가 next id라는
필드를 선언한 다음에 거기에 스태틱 키워드를 붙였어요. 그리고 스태틱 키워드가 붙지 않은 인스턴스 필드를 하나 정해 두었죠. 그리고 세 가지의 메소드를 정의했습니다. 하나는 set id, 그리고 get id, get next id, 이렇게 세 가지의 이 메소드를 정의해 놓았는데요. set id에 보시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필드 id에다가 스태틱 필드 next id의 값을 넣고 next id를 하나 증가하는 기능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소드에서는 각각의 스튜던트를 네 가지의 인스턴스로 인스턴스화한 다음에 자, set id를 호출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찍어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메모리상에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이제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건데요. 이 메모리의 내용을 좀 더 다른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여기다 놓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메모리 영역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가 스태틱 영역이고요. 또 하나가 스택 영역, 그리고 힙 영역,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스태틱 필드 next id를 정의했을 때 이렇게 되면 이 next id라는 필드는 스태틱 영역에 잡히게 돼요. 그러면 이 next id의 소속은 어떻게 되냐면 스튜던트 클래스에 소속된 next id가 되고요. 자, 초기화가 진행이 돼서 0이었다가 자, 1로 초기화를 했죠. 그러면 1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돼요. 자,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메인 메소드를 이렇게 쭉 정의했는데 이 부분은 이 밑에다가 간단하게 자, 스튜던트 뭐 예를 들어서 S1이라고 정의하고요. 자, new student 라고 했다면 자, 이 코드가 이 메인 메소드에 정의되었다라고 하면 자, 메인 메소드에 이 내용이 정의되어 있으니까 S1이라는 변수는 로컬 변수가 되겠죠. 메인 메소드 안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스튜던트 클래스 타입의 레퍼런스 타입의 S1이라는 변수가 스택에 잡히게 돼요. S1이라는 레퍼런스 변수가 스택에 잡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new라는 동적 할당자를 만나서 이 스튜던트 객체를 힙에다가 만들게 되겠죠. 자, 힙에다가 이렇게 스튜던트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힙에 할당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튜던트 클래스를 보니까 next id가 있고 id가 있어요. 그런데 next id는 스태틱 키워드가 있어서 미리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스튜던트, 힙에 잡히는 스튜던트는 id라는 필드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참조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저희가 set id를 호출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set id가 호출이 되게 되면 1이라는 값이 어디 들어갈까요? 자, 여기 먼저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next id는 1 증가하게 되니까 자, 2로 증가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튜던트 S2를 선언하고 new 스튜던트 한다면 이런 코드가 있게 된다면 자, 그러면 S2도 잡히겠죠. 그리고 동일하게 스튜던트 클래스 타입의 인스턴스가 힙에 잡히게 되고 id가 인스턴스 변수 필드 id가 들어가게 되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set id를 호출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id에다가 next id를 넣는데 그 next id의 값은 현재
2로 되어 있겠죠. 그러면 2가 들어가고 다시 3으로 증가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스태틱 키워드가 붙은 이 next id는 스태틱 영역 데이터 세그먼트에 잡히게 되고 인스턴스화와 상관없이, 즉 객체를 몇 개를 생성하든지에 상관없이 공통된 스태틱 필드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태틱 키워드가 붙은 필드가 메모리에 어떻게 할당이 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태틱 키워드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 스태틱이 파이널과 같이 사용됐을 때 사용자 정의 이 필드나 상수나 요 내용들을 다시 좀 더 보셔야 되고 스태틱 메소드에 대한 내용도 더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스태틱 메소드, 클래스 변수, 이 변수와 인스턴스 메소드, 인스턴스 변수, 필드에 대한 내용들도 보셔야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